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 김수미의 문담 해설. 네, 문담 해설 시간에 김수미님을 모시고서요, 오늘도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담패설 김수미입니다. 예. 오늘도 어떤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오늘은 유지혜 씨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브랜드의 아주 유명한 창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챔피언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브랜드의 그 후디라고 부르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스웨셔츠,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후드가 달린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우리가 그냥 후디라고 부르는데, 네. 이 후디가 이렇게 일반 캐주얼로도 잘 활용을 하고 또 뭐 운동선수들도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후디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캐주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뭐 유명한 러너웨이에 그 다 후디 복장을 하고 캣워크를 한다든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던 옷이 이 후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예. 어떠한 사연이 담겨있는지. 예, 그렇죠. 궁금하네요. 너무나 평범한 옷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확하게 이 후디는, 뭐, 최근에 발명된 건 아니고 예전에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많이 입었었어요. 아마 옛날 영화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좀 상상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사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전통적인 복장으로 후드가 달린 긴 가운을 입었었어요. 혹시 상상해 가시나요? 아니에요. 예, 수도사들 이렇게 벨트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때도 이제 후드가 이렇게 있었고, 또 그 당시 이제 농민들도 이제 밭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뭐, 태양볕을 가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농민들조차도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일하기 불편하게 이렇게 긴 건 아니지만 이게 망토처럼 짧은 그런 그 우리가 샤페론이라 그러는데 또 그런 후드가 달린 옷도 입었었습니다. 예. 후드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 우리가 알기 시작한 거는 1919년에 니커보커 니딩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의 챔피언이 된 브랜드예요. 이름을 중간에 이제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챔피언의 역사가 근 100년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꽤 오래된 브랜드군요. 예, 미국에서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20년도에는 그 축구용 연습용 그 유니폼으로 이렇게 저지로 된 옷을 디자인을 해서 또 많은 사랑을 당시에 이제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1923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챔피언 니딩 밀이라는 그런 컴퍼니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30년에 드디어 이제 이 후디 스웨셔츠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 후디, 그러니까 스웨셔츠죠. 한마디로 스웨셔츠라는 게 두꺼운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꿰매는 방법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개발한 뒤에 이제 그런 축구용 저지 그런 유니폼에서 스웨셔츠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그쪽으로 향해서 이제 기술이 계속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스웨셔츠에서 업그레이드된 후디가 나오는 거예요. 1930년도에. 예. 그래서 이 후디가 나옴과 동시에 대학 운동선수들한테 아주 빠르게 막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뭐 그 외에 미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 보관소 같은 데서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특히 또 뉴욕의 그 건설 노동자들한테 아주 빠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욕 북부가 아주 춥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웨셔츠를 입는데 게다가 후드까지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체온을 잘 보호를 해주니까 이게 이제 인기가 막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그런 역사가 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1960년에는 이 챔피언이라는 회사가 그 국립대학체육협회에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 또 1970년대는 내셔널 풋볼 리그의 이제 공식 그 아웃핏 제공 업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챔피언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스웨셔츠와 후디가 날로 이제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1976년도에 로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유재 씨 기억나시나요? 예. 권투하는 영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실버스터 스텔론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오스카상을 한 3개 정도를 받은 그런 유명한 영화였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이 후디를 입고 나와요. 그래서 또, 예, 후디가 아주 많이 또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1976년도였었고, 또 197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이 힙합 문화가 도심에서부터 각각 도심에서부터 막 번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힙합 예술가들이 이 후디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예. 또 힙합 예술가들뿐만이 아니라 뭐 브레이크 댄서를 추시는 분들, 비보잉 하시는 분들, 또 스노우보드를 타는 스케이터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 실용적이고 막 빨아서 입어도 되고 또 보온성도 있고 편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뭐 좋고 이런 반면이 있는 반면 사실은 또 반대면도 또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사형 집행자나 범죄자들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은 후드를 착용한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잘 착용을 하는 이런 후디가 반대로 갱 문화 같은 데도 서서히 또 이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목적은 최대한 안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가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갱 문화한테도 너무 많이 퍼지고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는 심지어 2005년에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어떤 쇼핑센터에는 우리 쇼핑몰에 들어오려면은 후디 착용을 금지한다. 아마 이런 방송까지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또 안 좋은 면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쇼핑센터 안에서는 막상 후드티를 또 팔고 있는 거죠. 후디를.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아주 큰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한 17세 아주 어리죠. 17세의 남학생,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인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이 소년을 좀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그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이제 이 친구 이름이 이제 마틴, 맞습니다. 마틴과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서 마틴이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막상, 근데 이제 후디 썼죠.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었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제 많이 의심을 필요 이상으로 받은 거죠. 예. 그런데 막상 총을 쏜 사람은 정당방위였다. 그러면서 기소가 당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마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또 전국적인 집회가 일어나고 행진하고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당시 폭스 뉴스에서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분들은 후드티를 입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까지 뉴스에서 경고를 할 정도로 이 후디에 대해서 또 안 좋은 그런 역사도 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후디가 이렇게 뭐 좋은 반면에 이렇게 안 좋은 반면도 또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대중화가 많이 돼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지금 뭐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그 CEO
마크 주커버그도 이 후드티를 입고 뭐 자신의 제품을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대중화가 돼서 좋죠. 그리고 또 지금은 대학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대학의 그 스웨셔츠나 후디 스웨셔츠를 보면은 자신들의 그 대학 로고를 막 새기고 장식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 정신도 보여주고 또 동문이나 팬이나 또 뭐 그 학교를 가고자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착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예, 또 심지어는 축구 선수들이 또 이 옷을 입기도 하고 팬을 위해서 그 뒤나 이렇게 앞뒤에다가 선수 그 이름을 새긴다든지 이렇게 로고를 사인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예, 지금 이렇게 예, 정말 대중화된 옷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이 후디를 부르는 명칭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뭐 후디드 스웨셔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1990년도부터 정확하게 이제 후디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가 돼서 예, 그렇게 이제 패션 용어가 정립이 돼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후디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는 모자티라고 불렀던 기억도 나요. 맞아요. 모자가 달렸다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모자티라고 불렀고,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요. 또 손을 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뭐 사이드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배에 캥거루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또 캥거루 주머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배 주머니가 딸려있는 후디티가 많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우리가 머프라고는 이제 부르는데 그때 당시엔 캥거루 주머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많이 부르고 참 정감 있는 옷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저희가 일상 중에 자주 편하게 입기 위해서 또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잘 선택하게 되는 옷인데 또 이런 역사적인 카이온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후디의 삶이 파란만장했다고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착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경기장에서도 착용을 하고 심지어는 또 그 갱 문화로 인해서 또 싸움할 때도 입기도 하고 예, 이제는 정말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진 후디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후디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지나갈 때 이제 보게 되면 같이 연상되어서 떠올려질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문담패설 씨가 함께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문담패설의 김수민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